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소페TV의 소페입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볼게요. 증시 현황에서는 지난주에 폭등이 나왔는데 이번 주는 쉬어가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증시 등락폭이 컸죠. 그런 기업들을 뒤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두 번째는 투자 방향인데요. 이번 주 역시 테슬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기술주는 인버스를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그 현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슈 러시인데요. 지금 배당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 워런 버핏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탐색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현황에서는 글로벌 미국 기업 섹터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편이 갈리듯이 왼쪽은 빨갛고 오른쪽은 초록색인데요. 오른쪽은 아시아를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이 엄청나게 올랐죠. 알리바바가 13.7% 올랐는데요. 지난주에 주간 브리핑 마지막 부분에 시진핑이랑 바이든이 이번 주에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만나면서 악수하면 저는 미국 증시가 올라가길 바랬는데 중국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TSMC가 이번 주에도 11%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 주 쉬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온 건 버핏 때문이죠. 워런 버핏이 TSMC 주식을 5.4조 원치나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던 헬스케어가 반대로 올라가고 나머지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내 기업이 조정을 다른 기업보다 더 심하게 받는다. 그러면 그 산업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기업에 문제가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 나온 기업들을 잠깐 살펴보면 월마트가 과잉 재고가 줄고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그래서 5.3% 올랐고 가운데 아래쪽 보면 시스코 시스템 깜짝 실적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SCHD 영상에서 실적 발표가 시스코 시스템이 있다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게 좋게 나오니까 SCHD도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ETF 거래량을 볼게요. 왼쪽은 한국이고 오른쪽은 미국인데요. 한국은 여전히 인버스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원유까지 인버스로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인버스 투자 안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미국 ETF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1등을 차지한 게 QARP입니다. 이 ETF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1등을 차지한 이 ETF는 미국의 기업 중에서도 가치가 좋은데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탑10 기업을 찾아봤더니 애플, 버크셔, 마이크로소프트, 홈디포, 코스트코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더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게 어떤 로직으로 기업을 뽑게 되는지 그걸 알면 우리가 투자할 때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이거는 공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볼게요. 이번 주는 오르고 내리는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증감폭이 컸던 기업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하락률 4%를 키우면서 55%까지 내려왔습니다. ASML은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3%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혁신주도 등락폭이 상당히 큰데 에어비앤비가 3%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51%가 됐습니다. 이번 주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유틸리티랑 헬스케어가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일주일을 놓고 보면 유틸리티는 좀 밑으로 내려가고 경기 방어주랑 헬스케어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ETF 바로미터와 순매수 기업을 보면서 투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ETF 바로미터 주요 현황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섹터를 먼저 보면 이번 주는 헬스케어가 반등이 나왔죠. 1% 상승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 6.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체 시장이 얼마나 움직였나 확인해 보려고 VTI를 보면 0.7%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가치와 성장으로 나눠보면 대형 성장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CHD는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보합을 유지해줬고 TQQQ는 1% 하락했습니다. ETF 바로미터 테마형을 볼게요. 변동성이 컸던 4가지 테마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2%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청정에너지의 ICLN은 1% 상승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태양광에 투자하는 TAN도 2%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오른쪽 밑에 리츠를 보게 되면 VNQ가 1% 하락했습니다.
ETF 바로미터 기업편을 볼게요.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성장 기업이고 오른쪽은 배당 기업인데요. 성장 기업의 문제아를 먼저 보게 되면 아마존이 지난주에 고점 대비 하락률 46%였는데 다시 50%까지 내려왔습니다. 테슬라도 좀 더 내려와서 51에서 55%까지 떨어졌고 구글은 36에서 35로 1%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배당을 보게 되면 배당 중에서도 시스코 시스템 지난주까지만 해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30%였는데 이번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25%가 됐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5를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 1위는 테슬라입니다. 1764억 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지난주에도 엄청나게 매수했는데 이번 주에도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등과 3등을 보면 좀 의아할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반대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고 나스닥도 인버스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말은 테슬라는 많이 떨어져서 매수하긴 하지만 기술주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요. 과연 맞을까요? 저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인버스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을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가는 게 더 바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순매수 1, 2위를 차지했던 테슬라랑 SOXS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테슬라를 먼저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바닥을 잘 다지는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번 주도 역시나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얼마나 바닥을 잘 다지는지 체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SOXS 많이 하락했으니까 여기서 반등 나온다 해서 들어가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3개월이 아니라 3년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건 정말 단기적인 관점이고 방향을 내가 알았을 때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자신 없으면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슈 러시로 최근 뉴스랑 인사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식 계좌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SML이 한국에 2,4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대만에 1.2조를 투자하는데요. 그 말은 장비부터 시작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탄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반도체 기업들 눈여겨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이 1만 명이나 되는 직원을 해고한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빅테크 기업들 모두 인원 감축을 하고 있죠. 이는 4분기 EPS를 방어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우리 주가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나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국 부동산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천만 달러짜리 집이 지금 1,000만 달러에 내놔도 안 나간다고 합니다. 거래 절벽이란 소리인데 실제로 주택 매매 지수를 보면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앞으로 나오는 12월 초에 있는 CPI는 반대로 좋아질 수 있다는 예견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계 증시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텐센트에 있는 기업 서비스가 이제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산업이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국은 시진핑의 입김으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반대로 중국이 이제 이런 붐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과 한국 증시의 방향이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번 주 조정을 받게 했던 장본인이죠. 미국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낸 한 주였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FOMC 회의록이 공개되는데 다시 증시가 출렁일 수 있으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성장주랑 배당주의 성과를 볼게요. QQQ를 1년 동안 담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29%인데 SCHD 배당주를 담고 있다면 마이너스 1.5%죠. SCHD 담아도 마이너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배당을 3%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주 투자한 게 너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성장주에만 너무 몰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너무 배당주에만 포커스 맞춰서 기분이 좋다면 오히려 이제 성장할 때 성장주가 올라갈 때는 배당주가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둘 다 놓치기 싫으니까 우리는 S&P 500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은 애플에 투자하는 거 좋지만 코카콜라나 이런 배당 기업들도 홈디포 같은 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어디에 더 포지션이 갖고 있는지 자산 배분은 잘 되어 있는지 지금 꼭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우유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이렇게 인플레가 강하게 지배하는 시기에 워런 버핏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워런 버핏의 주주 서한을 보면 인플레가 강할 때 이 두 가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지출 없이 사업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기업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이거에 맞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뭘까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쉐브론, 애플, 코카콜라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보면 연회비를 작년 대비 엄청나게 올렸죠. 550에서 695달러까지 올렸고 아이폰 14는 가격이 160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도 비싸다고 얘기 안 하죠.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요 두 가지에 포함되는 기업인지 생각해 보시고 인플레를 강하게 이겨낼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런 버핏이 최근에 TSMC를 강하게 매수해서 현금을 많이 썼나 살펴봤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한 건 아닙니다. 여지까지 남아있는 현금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저 기업들을 모두 다 더한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3분기 동안 강하게 매수를 했죠. 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된 거는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도 지금 여기서 저점에서 반등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워런 버핏은 옥시덴탈이랑 TSMC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주 일정을 잠깐 살펴볼게요. 11월 23일은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24일은 추수감사절이라 휴장이고 25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이때는 휴장은 아니고 시장이 빨리 문을 닫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인데요. 다음 주는 미국이 쉬는 날이 많으니까 우리도 조금은 쉬자고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